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백악관에 그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시장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시장의 물꼬를 움직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곧 법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종목이 탄생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백악관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였어요. 화폐 전쟁을 중국을 겨냥해서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의 부채 40조 달러. 한국 돈으로 6경입니다. 대한민국 GDP,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오로지 모든 번 돈, 여기서 번 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그냥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상원에 빨리 좀 쭉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2025년 7월도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이 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상원에 정체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은 앞으로 미국의 채권 가격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 태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서 2027년도로 건너가는 시점에서 이 클래리티 법안과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금리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법안 속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AI와 맞물려서 그 가운데 10배, 20배 나타날 종목들이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건요. 정식 법안 명칭은 디지털 애셋 마켓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가 조금 구분해달라. 클래리티한 법안을 만들어달라 그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먼저 네 소속이 어디야? 너 남자야 여자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아니면 외국인이야? 이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원 가입하려고 하면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외국인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미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자산, 즉 금융화폐라든가 뭐 각종 코인이라든가 어떤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블록체인 이런 것을 이제 가상자산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디지털 자산이 네가 증권이야? 아니면 상품이야? 근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감독하고 있지? 이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품권이죠.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이게 뭡니까? 현금입니까? 아니면 상품입니까? 말 그대로 상품권은 현금은 아니죠. 근데 현금처럼 자기들끼리 또 거래도 하죠. 네. 상품은 상품인데, 근데 이렇게 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신호등이 멈췄을 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거든요. 현재 새로운 자산인 디지털 자산이 나왔는데 그것이 증권위원회 소속인지, 즉 주식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이거를 명쾌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말 그대로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그 법이 한번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디지털 자산을 누가 빨리 고속도로를 놓고 사용하게 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전자상거래나 은행 거래를 시킬 거냐? 주식도 사업할 때.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이버 페이로 물건을 살 거냐? 아니면 카카오페이로 물건을 살 거냐? 젊은 친구들은 다 핸드폰으로 그거 합니다. 어르신들은 현금으로 살 거냐, 신용카드로 살 거냐, 이 게임이죠. 젊은 친구들은 지금 신용카드도 쓰지 않아요. 네이버 페이냐, 카카오페이냐. 이게 해외에 나가면 중국의 위챗, 네. 알리페이나 텐센트 페이냐, 미국의 애플페이냐, 구글페이냐, 아마존페이냐, 한국에서는 삼성페이냐, 네이버페이냐, 카카오페이냐. 이제 다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현금으로 볼 거냐, 네. 아니면 토큰화된 증권으로 볼 거냐, 네. 디지털 자산의 어떤 상품으로 볼 거냐, 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인터넷진흥원의 관리 감독을 받을 거냐.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명쾌하게 해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페트로달러처럼. 자,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과 반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법이라는 이 클립토 위크 3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사실 통과가 된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럼 이 법안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미국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달러가 전 세계에 다 쓰이게 만들 건다. 이미 달러는 다 쓰이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도 또 쓰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 플랫폼 세상에서도 다 쓰이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디지털 플랫폼이 결국은 국경도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파는데 원화 결제가 아닌 달러 베이스 결제로 사고 팔 수 있다. 근데 그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에 이동하는 외환거래세가 없다. 엄청난 거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분명히 한국에 있는데 달러 베이스로 평가를 받는다. 집이 얼마예요? 예, 그럼 아파트 30평이 10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80만 달러로 결제해도 될까요? 아, 잠깐만요. 달러를 못 받죠, 우리가. 지금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달러가 코인으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전 세계 다 쓰여요, 그냥. 원화도, 물건 김밥 사 먹을 때도 이걸로 다 쓸 수 있고. 이게 바로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떤 거냐? 네,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걸 약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종목이 보입니다. 미국은 가상자산 3법, 즉 클리토 위크라고 해갖고 이 법안을 하나는 지니어스 법안, 하나는 클래리티 법안, 하나는 반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못한다. 도매금만 하지 소매는 발행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선언한 게 디지털 화폐는 재무부에서 건드리겠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그런데 도매금으로 유통시키는 거는 중앙은행이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을 전 세계에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었어요. 달러를 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즉 달러를 현금에 그만큼 갖고 있으면 너희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샘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미국 국공채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구체적으로 자산은 얼만큼 되고 그 다음에 코인의 형태로 할 건지 상품으로 할 건지 그거를 규정해 주는 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그걸 실행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원에 촉구를 했는데요. 지니어스 법안의 정식 명칭, 어쩌고. 예.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에 연동되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주식을,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든, 미국에서 주식을 사든, 결제를 할 때 뭘로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에 의지해서 발행된 코인으로 획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원화의 가치라든가 엔화의 가치라든가 유로라든가 위안화 사실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러로 갖고 있고 싶지 누가 위안 중국 돈으로 갖고 싶습니까? 달러로 갖고 싶지 누가 원화를 갖고 있고 싶겠어요? 다만 외환거래법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 디지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되는 겁니다.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결제할 수 있어요. 누가 앞장설까요? 삼성이, 네이버가, 국민은행이 가장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앞장서게. 지금 미국인들이 한국 주식 못 사죠? 왜 못 삽니까? 규제 때문에 못 사죠. 그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시켜 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제 각종 은행이라든가 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한국도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니까 그러면 같이 연동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 각 나라에서 징수하겠지만 이들 간에는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 화폐 간에는. 통과가 되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페트로달러,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해야 된다는 이 개념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의 개념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을 발행하고 싶은 사람은 혹은 코인을 발행하고 싶은 기관은 혹은 5천억 달러의 젠슨왕 금융기관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한국 돈으로 750조 원이에요. 앞으로 뭐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GPU를 코인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돈으로 750조, 대한민국의 1년 예산 5천억 달러만큼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공채, 미국 국공채를 사줘야 된다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달러를 발행할 때 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금본위제처럼. 그 디지털 금이 뭡니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인은 뭐예요? 네, 현재 화폐 가치처럼 되는 거예요. 화폐처럼. 그러면 미국 국공채를 모든 기업들은 미국 국공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은행들은 갖고 있어야 뭐가 발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러요. 즉 안정화된 코인은 자산 가치가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데 달러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돈이 갖고 있는 만큼만 발행을 하면 스테이블하지 않느냐.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앞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싶어? 물건을 사고 싶어? 무역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달러를 사. 그걸 미국 국공채로 갖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자, 달러의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그걸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40조 달러라는 부채를 어떻게 합니까? 갚아 나가겠다는 거겠죠. 줄여 나가겠다는 얘기겠죠. 누군가 이걸 받아줄 만한 시장에 그전에는 각 국가 중앙은행만 받아줬는데 이제는 시장에다 이걸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제가 할게요 손들은 사람이 젠슨왕의 엔비디아. 금융권으로부터 5천억 달러를 조달해서 같이 공동으로 뭐를 하겠다? 네. AI 코인, 엔비디아 칩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큼 국공채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젠슨왕이 피지컬 AI보다 회사의 운명을 건 스테이블 코인한테 이 정책에 맞춰가겠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최첨단에 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거를. 그걸 월가 금융권이 돈 5천억 달러를 대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미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대한민국은 챗GPT를 쓸 건지 제미나이를 쓸 건지 중국 거는 쓰지 말라 그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이 힘을 발휘해야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에 미국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40조 달러라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 갚는다라기보다는 채권을 발행했을 때 연장해 줄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방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이 빨리 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을 규정해 줘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통과가 됐으니 지니어스 법은 이것이 네가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 빨리 구분해 달라는 거죠. 코인별로.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싸움이 치열했죠. 증권화된 토큰 갖고 주식 증권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규제를 한국은행이 할 거냐 아니면 시장의 증권선물위원회가 할 거냐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 논리에 맡겨야지 중앙은행이 하기에는 너무 둔하고 시장의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선물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을 건지 증권위원회가 할 건지 요거에 대한 분명한 그걸 정해주는 거. 그리고 한다면은 누구한테 맡길 건지 어떤 라이선스를 있는 애들에 맡길 건지 그리고 얼만큼의 금액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건지 요거를 딱 명쾌하게 규정해 주는 거. 예, 그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 차폭은 몇 미터로 할 건지 2.2m, 2.4m에서 버스도 다닐 수 있는지 그래야 버스는 얼마만큼 딱 되게 만들 건지 승용차는 얼마만큼 되게 만들 건지 이 차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특수 차량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명쾌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차폭이라든가 차의 규정이라든가 바퀴의 규정 다닐 수 있는 속도 그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요거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야 중국하고 이제 맞서서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 위력을 발휘하고 중국을 디지털 반도체에서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제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고립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게 만들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사활을 거르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러면 그 결제 시스템을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각 기업체에서 해주도록 해주는 핀테크 기술 업체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각종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NHN 그리고 무슨 페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죠. 사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신세계 쓱페이, 그 다음에 롯데의 뭐 L페이라든가 각종 그런 페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달러 기준으로 지금은 원화 기준이죠. 이제 달러 베이스 토큰으로 다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바꿀 때 저런 것도 없죠. 그러면은 환수 수수료가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디 비행기표를 끊는다? 전부 다 달러화된 토큰으로 다 끊는 거예요. 주식을 산다?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엔화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화폐든지 앞으로 이 달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위안화를 제외하고. 왜 그러느냐? 일본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마이크로소프트 쓰고 한국 거 라인 갖다 쓰고 AI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나마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우리나라 자체로 만들어진 핸드폰도 있고
그 핸드폰 위에서 한국 자체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문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운영체제 말고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디지털 식민지죠, 미국에. 디지털 플랫폼이 없는데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통화로 유통시킬 수가 있겠어요? 시도는 하겠지만 경쟁 자체가 안 되겠죠. 마치 배민이나 쿠팡처럼 지역 화폐 만들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종목이 보이나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아마 11월 미국 시간으로 3일날 중간선거, 한국 시간으로는 4일날인데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정책, 클래리티 법안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한 15% 오르고 블록체인 종목들이 최근 2, 3일간 20% 올랐죠. 그들한테 보내는 자신의 지지에 대한 메시지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북한, 김정은 만나서 화해 모드로 가가면서 자기 치적을 쌓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선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은 이제 종식시키고, 그리고 북한과 화해 모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국인으로부터 표심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줄은 누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하는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원에서 자기들가 한두 표 차이에서 지금 운명이 갈릴 건데 49대 51이냐 51대 49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종목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주 뭐 결제 시스템이나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 심플하죠. 그래서 삼성증권, 키움증권 준비된 보험회사가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교보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군들도 의외성 있게 증권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큰 방향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화폐 전쟁을 준비하는 백악관에 모인 그들이라는 주제, 바로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저희 박한샘 투자클럽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되는지 함께 슈킹에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